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인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저출산 문제 완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이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8주차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외국인 노동력을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이와 같은 형태로 유지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의 절대적 규모는 물론 상대적 비율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분야에서만 인력이 부족한 현재와 달리 많은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인구 및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 오신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에서 제시하신 7가지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숙련 유형 및 수준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된 비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과거보다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와 같이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만 구분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내 기업이 외국 인력을 국외에서부터 식별하고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와 같이 동질적인 외국 인력을 국내에 도입해 사업체에 배분하는 방식은 과거보다 숙련도가 높은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미래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비전문 외국 인력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산성이 낮고 한계가 보이는 사업체가 외국 인력을 배분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생산성이 높은 사업체가 외국 인력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는 비전문 외국 인력의 고용주 변경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고용주 변경 제약은 노동 환경 개선을 저해하고 외국 인력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면 해외에서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평판이 높아져 우수 인력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외국인 유학생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 학과에서 주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국내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해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의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는 외국 인력이 생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기간이 증가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들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련도 높은 외국 인력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외국인보다 고임금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취업, 자녀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그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련도 높은 외국 인력의 유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이민 정책과 관련해 한 가지 강조할 점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외국 인력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인력을 외국에 보내는 국가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어감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외국 인력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여버리면 그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통일이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1주차 강의에서 본 것처럼 북한 사회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고 해도 고령화 수준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 정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의 12주차 강의 한국의 인구 전망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한국의 장기 인구 전망입니다.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72년 3,622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보다도 그 과정에서 인구 구조가 크게 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71%였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은 2060년에는 50%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며 2022년 17.4%인 고령 인구 비중은 2072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보다 높은 47.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44.9세인 중위 연령도 2072년에는 63.4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인구 변동이 한국 사회 및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방, 경제, 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신규 병력 자원 감소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감소가 2030년대부터는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는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앞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변동의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 완화와 이민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육 비용 부담 감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의 활용도 향상과 같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국 사회를 기회다원주의적인 사회로 변모시키고 주택 마련 비용 부담을 낮추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완화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기존의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는 형태의 외국 인력 도입 정책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너무 높여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과 인구변동 강좌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좌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강의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1주차 강의 인구와 경제 기본개념 검토에서는 인구와 경제의 관계에 관한 논의에서 주로 사용될 기본 개념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이어 2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시기별로 인구 변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부터 최근까지 인구 변동의 장기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주차와 6주차 강의에서는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인구 정책에 대해 출산 억제 정책 추진기와 출산 장려 정책 추진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주차와 8주차 강의에서는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으로 나누어 인구 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9주차 강의 인구 변동과 경제 성장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의 인구 변동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았고, 10주차 강의에서는 인구 변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혼인 및 가족 구성 방식의 변화 양상과 그 영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1주차 강의에서는 북한의 인구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마지막 12주차 강의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한국의 인구 전망과 인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와 같은 12주에 걸친 강의를 통해 한국의 인구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인구 문제가 경제에 왜 중요한지, 앞으로의 인구 전망은 어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등에 대한 수강생 여러분의 이해가 더 깊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강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